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용초사 초음파 해설 강좌 간장의 오늘은 10번째 파트로 간세포암의 발생 단계에 대한 해설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초사의 심볼인 용이 지금 리버에 낡은 간을 먹고 새로운 간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이 아주 예술적인 그림이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다단계 간세포암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단계 간세포암 발생 과정에서 리제네이트 노즐, 디스플라스틱 노즐, early HCC, 프로그레스 HCC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사실 이 간암의 선별 진단의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왜 그러면 초음파 검사가 간암의 선별에 많이 쓰이냐면, 첫째는 초음파 검사는 뭐 바로 베드사이드에서 할 수가 있죠. CT나 MRI 달라 기계를 끌고 와서 바로 환자 옆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난인베이시브, 그렇게 직접 사람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검사하지요. 그리고 이 검사 자체는 아주 간편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간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간암을 발견하는 것 외에도 만성 간염이라든지 간경변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초음파 검사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이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의 능력에 좌우가 되죠. 그래서 아주 경험이 많은 지식이 많은 의사가 하면 아주 진단력이 높지만 경험이 적은 사람이 하게 되면 병변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 이 초음파는 이 환자의 신체가 굉장히 뚱뚱하거나 또는 뭐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또는 서지컬 운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초음파의 투과성이 나빠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초음파는 이 음향의 계면의 차이에 따라 보기 때문에 이 어떠한 종괴가 있더라도 주위 간실질하고 음향의 대조도가 약하면 이 별도로 인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음파 검사는 참 아주 간편하고 신속하고 해가 없다는 이런 점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암의 발전 과정에서 이 다단계를 하는 것은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생기는 거죠. 간암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제네이티브 노즐에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죠. 디스플라스틱 노즐에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가 있죠. 하이 그레이드. 그 다음에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early HCC가 생기는 거죠. early HCC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행적인 프로그레스 HCC가 생깁니다. 이거는 멀티 스텝, 다단계로 발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드누브, 이런 그 다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기는 그런 경우, 이거는 좀 드물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결절해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만성 간질환에서 이 만성 염증으로 간 조직이 손상과 재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국소적으로 증식된 간 실질이 섬유성 격벽으로 둘러싼 것이 재생결절입니다. 이 재생결절은 결국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여기 센트럴 베인, 여기 포탈 에리어죠. 포탈 에리어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포탈 에리어 이렇게 포탈 에리어가 있으면 포탈 이게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이렇게 포탈 에리어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되죠. 섬유성 객백인 파이브로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파이브로시스에서 섬유화로 이렇게 둘러싸인 정상 간실질이죠. 간실질. 이게 이제 리제네이팅 RNA 되겠습니다. 리제네이팅 노즐이 되겠습니다. 리제네이팅 노즐. 이 리제네이팅 노즐에서 이제 그 이행성 결절이 생깁니다. 이게 디스플라싱 노즐이죠. 여기 디스플라싱 노즐입니다. 디스플레이소리도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악성 변성은 로우 그레이드보다 하이 그레이드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arly HCC가 되는데 early HCC도 well differentiated HCC가 있고 거기에서 더 분화가 도도가 나쁜 moderate fully differentiated HCC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세포 중에서 결절의 중요한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이 결절의 간 결절의 변화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변화상이 생기죠. 변화상은 첫째는 우리가 이제 신생혈관의 증가, 그 다음에 결절 내 세포 변화, 결절 내 물질의 침착, 피막의 형성, 쿠퍼 세포의 감소 이런 것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결절이 RN에서 DN, HCC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신생혈관, 네오바스큘레이션이죠. 신생혈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세포의 변화가 있죠. 결절 내 세포 변화가 오고 결절 내 물질 침착이죠. 물질이 폐 같은 거, 물질, 특히 폐 이런 것이 이제 침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피막, 캡슐린, 피막 형성, 쿠퍼 세포의 감소 이런 것이 이제 쿠퍼 세포가 감소 이런 것이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변화를 이런 결절의 변화를 우리가 CT나 MR에서 다이나믹 스타디로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헤파토칼시노제네시스의 변화를 한번 그림으로 요약하게 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리제네이팅 노즐이죠. RNA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리제네이팅 노즐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지면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생기죠.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세포가 되고 하이 그레이드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하이 그레이드에서 여기 드디어 이제 HCC가 생기는 거죠. 하이 그레이드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드 여기 이제 early HCC입니다. early HCC 그 다음에 progressed HCC progressed HCC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요거는
캔서죠. 이건 전체 다 캔서입니다. 요 전부 다 HCC. 요거 HCC. 요 하이그레이드.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리제네이터 노드,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여기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러스 노즐에 HCC 포사이가 생기는 거죠. 포사가 생기가 여기 이제 점점 커져가 완전히 그 결절을 HCC로 꽉 리필링 시켜버립니다. 이는 이제 멀티 스테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리제네이팅 노즐이죠. 재생결절은 간 경견에서 간 세포가 손상된 부위에 파이브로시스로 대체되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재생된 간 세포가 결절을 형성하는 거죠. 결절. 이걸 재생결절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대개 1cm 미만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결절의 크기가 3mm인 것이 마이크로노듈라 리버시로시스. 요거는 이제 알코올릭 C형 담적성 빌리어리 시로시스 이런 데 생기고 3mm 이상 되는 재생결절은 마크로노듈인데 대부분 B형 간염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밀집된 재생결절이 주위에 섬유하고 섞여가지고 거친 에코 또는 자갈 모양 또는 이건 뭐 메쉬 그물 모양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크로노듈라 시로시스죠. CT상에서는 재생결절 자체는 미세한 저음영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이제 경계가 불분명한 무수한 재생결절이 모여가 비균질 간실질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음파가 사실은 재생결절을 평가하는데 더 예민하고 할 수 있지만 임상적인 의미는 좀 낮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제네이팅 노즐이죠. 첫 번째 우리가 리제네이팅 RN입니다. 재생결절. 재생결절은 설명했다시피 이제 이렇게 결절이 대체력 크기는 1cm 미만이죠. 1cm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3mm 이하를 마이크로노즐로 하죠. 마이크로노즐 3mm 이상 되면 마크로노즐입니다. 마크로노즐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마이크로노는 알코올릭이죠. 그 다음에 빌리어리 바일 닥트의 폐쇄로 생기는 빌리어리 시로시스. 그 다음에 마크로노즐은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후에 생기는 시로시스죠. 대체로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간염 후에 생기는 시로시스가 마크로노즐입니다. 이렇게 생기죠. 근데 초음파에서 우리가 보면 3mm 다는 결절은 사실은 굉장히 초음파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5mm 정도가 돼야만이 이제 초음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릭 리버 시로시스도 초기에는 초음파가 보면 뚜렷한 결절이 잘 안 보입니다. 결절이 이제 폐 침착이 많죠. 폐 침착이 있고 이렇게 폐 침착이 있고 이제 포면이 조금 노줄라 타입이죠. 노줄라 서페이스죠. 서페이스. 결절로 뚜렷하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코올릭이 아닌 바이랄인 시로시스 중에서도 아주 시로티 마크로노즐 아주 심한 마크로노즐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버가 보면 아주 거칠게 되고 안에 보면 결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막 보이죠. 그 사이에
파이브로시스가 있어가 이런 결절이죠. 이 결절이 보이니까 저의 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결절이 펫이 많으면 뭐 오해콜. 그래서 마치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그물망, 피시 네트, 그 고기 잡는 그물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제닌 노즐은 CT보다 초음파가 오히려 찾아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리제네이션 노즐이 보이기 1cm 정도 보이니까 CT를 의뢰하면 CT에서는 결절을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보이지만 CT가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은 초음파는 음량의 계면의 차이로 찾고 CT는 밀도의 차이로 찾으니까 이 결절을 찾는 것이 테크닉이 틀리죠. 그렇지만 사실 1cm 찾아도 이것을 캐릭터리제이션 하기는 초음파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절은 찾지만 이미는 크게 이것이 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라스틱 노즐 이행성. 옛날에는 이행성 노즐을 가지고 우리가 아데노마토스 노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용어가 통일돼 가지고 아데노마토스 하지 않고 디스플라스틱 노즐을 합니다.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간세포의 세포하고 구조의 이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형적인 HCC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절의 소관세포 변화와 이행의 정도에 따라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로 나누는데 로우 그레이드란 말은 구성세포의 경도 이행성을 보이고 구성세포가 경도 이행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미니마 ATP하죠. 그 다음에 핵세포질 비가 약간 증가하고 핵세포질이 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핵이 좀 더 크고 세포질이 작은 거죠. 마이토시스는 없다. 그 다음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는 중동도의 이행성이 보이고 마이토시스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내부에 은페어드 아트리가 증가하고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 생성해가지고 저남성 병변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에 한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제 이행성 결절, 디스플라스틱 노즐.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로우 그레이드가 있죠. 로우 그레이드가 되면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가 있죠. 하이 그레이드. 이제 우리가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되면 세포가 헤파토사이트가 정상 헤파토스보다 좀 작습니다.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포 자체의 크기는 적어지는 거죠. 세포 자체의 크기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세포가 미니멀 세포 자체는 미니멀 ATPR을 가집니다. 미니멀 ATPR. 그리고 ATPR 정도가 이행도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뉴클레우스 정상 세포는 핵과 뉴클레우스 핵이죠. 핵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ATP가 생기면 세포가 작아지죠. 좀 작아지고 뉴클레우스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NCB, 뉴클레우스 사이토플라즘 B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죠. 세포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는 세포의 정식이 일어나죠. 정식이 일어나는데 보통 정상에 비해서 2배 이상, 정상 2배. 그게 세포는 작아지고 세포의 수는 많아지는 거죠. 결절 안에. 그 다음에는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은 상은 없는 거죠. 하이 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이거는 좀 더 심해지는 거죠.
세포의 형태가 좀 더 약간 이상해지죠. 세포의 정식이 하이그레이드에서는 세포 정식이 더 많아지고 세포 모양이 조금 이상해지죠. 세포 모양이 변형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npaired artery 그런 말이 있습니다. unpaired artery.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헤파틱 아트리는 반드시 포탈 베인하고 같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정상 간 혈관은 포탈 베인하고가 동반되는 헤파틱 아트리죠. 동반하는 헤파틱 아트리죠. 이걸 정상 간혈관인데 은폐아들은 포탈 베인을 동반하지 않는 헤파틱 아트리죠. 하지 않는 이제 튜머 베슬의 가능성이 많아지죠. 헤파틱. 이런 것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이그레이드가 이제 캔서하고 틀리는 점은 구조 이행을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 이행을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 이행을 보이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리버는 헤파토사이트 정상 리버에 이렇게 센트럴 베인, 포탈 에리어 이렇게 사이누소이드로 생성하면서 이런 정상 구조는 유지되는 거죠. 정상 구조를 유지. 그러니까 다시 복습을 하면 우리가 하이그레이드는 이런 세포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증식되고 모양이 이상이 되고 마이토시스가 있고 포탈 베인을 동반하지 않는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고 이런 보이지만 이제 원래 리버의 스트럭처 구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디스플라스는 원래 리버의 구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HCC 림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생 결절하고 비슷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조금 더 약간 커서 약간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죠. 또 문제는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하이그레이드에서는 블라스프라이가 포탈베인이 블라스프라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세포의 고에코 팩트가 어큐뮬레이션 돼가 고에코 결절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나 말리건 HCC를 동반하는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팻이 더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또 결절내 철분이 침착될 때는 시데로틱 노즐이라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고에코 결절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있는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어떻게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하고 RN하고는 구별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그레이드가 조금 초음파 소견이 나오죠. 초음파 소견은 첫째는 결절의 크기가 조금 커지죠.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다가 작은 이런 결절이 깔려 있죠. 깔려 있는데 조금 이렇게 프로미넌트 크기가 큰 두드러지는 조금 눈에 띄는 결절이죠. 결절로 보이죠. 크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결절에서는 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수가 많죠. 요거는 이제 팻이 지방 침륜. 이거는 좋지 않네요. 여기 팻이 어큐뮬레이션. 팻이거나 철분이 침착이 되죠. 침착이 되고 고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역동 다이나믹 CT나 또는 뭐 MRI나 컨트라스트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이런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 노즐은 이제 포탈 베인의 헬류가 떨어져 있죠. 포탈 베인의 헬류가 떨어져 있고 아주 튜머 베슬이 없는 거죠. 튜머 베슬이 없기 때문에 아트리얼 페이스는 별로 조형이 잘 안 되죠. 인핸스먼트가 안 되고 포탈 에리에 다른 간은 전부 다 인핸스 되는데 요 시데로 디스플라스 노즐은 인핸스먼트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형 초음파에서 다른 간 실질은 조형이 되는데 토탈 조형되는데 요 하이 그레이드 노즐은 조형이 되지 않죠. 요거 이제 소견이죠. 그러니까 아트리얼 페이스도 인핸스가 안 되고 포탈 페이스도 인핸스가 잘 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리 HCC 조기 간 세포 의리 사실은 이제 소간세포 용어가 막 섞이게 되죠. 의리하고 스몰 용어는 이제 의리 간세포는 이때까지는 이제 조직학적인 이야기죠. 조직학적으로 조기 간세포 소간세포는 크기가 2cm 이하인 간세포를 스몰 HC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조직학적인 개념이고 요거는 크기에 관한 개념. 여기가 이제 용어가 과거에는 굉장히 혼동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통일이 됐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소간세포 스몰 HCC하고 early HCC 또 well differentiated HCC 이렇게 고분화 간세포암이죠. 고분화 간세포암. 요 세 가지 용어가 막 뒤섞였어요. 뒤섞여다가 이게 이제 정리를 컨센서스를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인터널 컨센서스 그룹 포 헤파토셀룰라 네오플라시아 한 데서 이제 조기 간세포암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조기 간세포암은 2cm 이하의 고분화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형 간세포암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말은 피막 형성이 없고 저혈관성이며 주위에 미세혈관이 침범이 없고 대부분 분화도가 좋죠. 웰디프레드. 그리고 정의는 어떠냐면 조기 간세포암 정의를 크기가 2cm 이하 고분화도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형 간세포. 이렇게 조기 간세포암은 정의가 2cm 이하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형 간세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 결절이 이렇게 불분명하고 결절은 크기가 직경이 2cm. 여기 이제 결절형 간세포암을 여기 이제 의리 조기 간세포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은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은 결국은 피막이 없는 거죠. 피막이 없고 주위 침범이 없죠. 침범이 없고 대부분 고분화형 간세포암이죠. 조직학적 간세포암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리 HCC. 이건 결국은 의리를 한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소간세포는 크기에 대한 거고 고분화형은
조직학적 분화도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지, 요거는 크기, 이거는 조직학적 소견,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cm 이하이지만 우리가 경계가 분명하고 고혈관성이고 이제 분화도가 좀 안 좋은 것은 Progressed HCC라고 합니다. 혈관이 적고 혈관성이 이렇게 용어가 지금 Progressed HCC, Progress HCC죠. Progress HCC는 이 크기는 전부 다 2cm 이하죠. 크기는 2cm인데 경계가 분명하죠. 2cm 경계가 분명한 결절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관성이고 분화도가 좀 나쁘다. 분화도가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간시에팜하고 프로그레스 HCC하고 같은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크기는 똑같지만 경계가 명료한 거죠. 크기는 같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용어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는 조기 간시에 포함은 주변과 구별이 되는 결절로 보이고 내부는 저에코, 고에코까지 다양하죠. 우리가 팻이 많으면 웰 디퍼런셜 HCC는 팻이 많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moderate fully differential 팻이 줄어드니까 저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조기 간시에 포함하고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구별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다이나믹 CT나 MR 또는 다른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해 가지고 MRI로 그렇게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절이 노즐인데 요거는 이행성 결절에 간시에 포함이 있는 걸 시사하고 이런 경우는 간시에 포함의 분화도가 좋은 경우가 많아가 초음파로서 결절의 양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것도 용어가 굉장히 혼동됩니다. 이 노즐 하는 말하고 모자이크 패턴하고 사실은 이거 손동해가 썼는데 이제 여기서 노즐이 모자이크 패턴을 가서는 우리가 HCC가 크기가 큰 HCC에서 내부에 이렇게 에코 패턴이 내부 에코 패턴이 다른 결절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큰 HCC에서 이런 걸 말하죠. 요거는 이제 셰프툼. 여기 모자이크 패턴인데 여기서 노즐을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여기에 디스플라스틱 노즐 안에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지금 바깥에는 디스플라스틱 노즐이고 요 안에 HCC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HCC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well differentiated HCC인 경우가 많죠. 고분 differentiated HCC.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막 섞여 쓰지만 은격하게 말해서는 디스플라스 노즐에 HCC가 생기는. 요걸 이제 노즐. 이제 이거는 완전히 큰 HCC에서 여러 에코가 틀리는 성분이 섞여 있는 걸 모사이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스 HCC하고 지금 뭡니까
early HCC하고 구별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행성 간세포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지나가면 이제 진행성 HCC가 됩니다. 진행성 HCC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